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아침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졸리고 몸이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혈당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직후 눈이 감기고 머리가 멍해지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한 번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혈당은 갑자기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질 때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괜찮으면 안심하시는데 식후 혈당이 더 무서운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내과 진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50대 이후 성인 중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게 당뇨 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상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식곤증 정도로 생각하고 몇 년을 보내다가 뒤늦게 당뇨 판정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식사를 조금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와 식초, 그리고 달걀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비싼 약도 아닙니다. 냉장고에 흔히 있는 음식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도 먹는 순서와 시간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 방법만 바꿨는데도 식후 졸림이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음식들이 당뇨를 치료하는 기적의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식습관이 중요한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오이가 먼저인지, 왜 식초를 함께 먹는지, 그리고 달걀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다고 들으셨던 분이라면 특히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아침만 먹으면 졸리다고 하시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계시다면 공유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혈당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은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자주 졸리신 분들은 댓글에 졸려요 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나이와 당뇨 진단받은 기간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히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으로 끝내고 어떤 분들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건너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완전히 쉬지 않습니다. 간에서는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뇌와 장기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속 혈당은 생각보다 높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기능이 예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침을 걸으면 몸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배가 오래 비어 있으면 점심때 폭식하기 쉬워집니다. 허겁지겁 먹게 되고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빠르게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갑자기 올라간 혈당은 다시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익숙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정신이 멍해집니다. 갑자기 단 것이 당기고 몸에 힘이 빠집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오히려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점심 먹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깜빡 졸거나 운전 중 졸음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은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급하게 오르내리는 것도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점심 이후 혈당 반응까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냉면이나 빵을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과 채소를 적당히 먹은 사람은 점심을 먹어도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아침 식사가 하루 전체를 흔들 수도 있고 안정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침을 너무 늦지 않게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오전 8시 이전입니다. 늦어도 아침을 거르지는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몸이 천천히 깨어날 수 있는 음식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라도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을 천천히 걷거나 아파트 복도를 오가는 정도도 도움이 됩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건강관리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은 아주 기본적인 습관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와 짧은 산책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먼저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아주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 하나를 권합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일 새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아침만 먹고 나면 유난히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소파에 앉아 그대로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문제였습니다. 흰죽이나 빵으로 간단히 드시는 날이 많았고 달달한 커피도 자주 함께 드셨습니다. 식사는 간단했지만 혈당은 오히려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오이를 반 개 정도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런 흔한 채소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조금 줄었고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단 음식 생각도 덜 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이 하나만으로 혈당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이는 혈당 관리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식품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혈당 지수가 낮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어도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수분이 많고 열량이 낮아서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몸속 수분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서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음식입니다. 또 오이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이섬유를 설명할 때 자주 이런 비유를 합니다. 식이섬유는 마치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당이 몸으로 들어오는데 식이섬유가 있으면 그 당이 한꺼번에 빨리 들어오지 못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처럼 혈당이 흔들리기 쉬운 시간에는 이런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이는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아침만 먹으면 배가 답답하고 무겁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 대신 오이를 먼저 먹기 시작하면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에서 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인슐린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이는 포만감은 주면서 열량은 낮기 때문에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 대신 채소를 자주 먹는 습관 자체가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아침 라면이나 젓갈 반찬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습관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신장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오래 높으면 결국 신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식습관을 먼저 관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몇 년 동안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이가 좋다고 해서 오이만 먹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이는 도와주는 음식이지 완전한 식사가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혈당 안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합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오이를 먹더라도 반드시 함께 먹는 음식을 신경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침 식사에서 오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변화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에게 오이를 단독으로 먹기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조합해서 드시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만감은 오래 유지하고 혈당은 더 천천히 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오이와 땅콩 버터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반면 땅콩버터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금방 배가 꺼지지 않습니다. 특히 오전 10시쯤 갑자기 과자나 빵이 당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을 먹고도 2~3시간 뒤에 단 것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다시 급하게 떨어질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이와 땅콩버터를 함께 먹으면 혈당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닭에 가공된 땅콩버터는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됩니다.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오이 냉국을 여름 음식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저는 이 음식이 단순히 입맛만 살려주는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도 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신맛은 위의 소화 속도를 조금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오이와 식초를 가볍게 먹으면 식후 혈당 변화가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입맛이 떨어져 아침을 거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이 냉국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음식은 부담이 적습니다. 속이 답답하지 않고 식욕도 조금 살아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아침마다 냉국 한 그릇으로 식사 습관을 다시 잡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가장 자주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준비 시간도 짧습니다. 삶은 달걀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오이를 함께 먹으면 수분과 식이섬유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밥을 많이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김밥 한 줄이나 달콤한 빵으로 간단히 때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은 금방 배가 꺼지고 졸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오이와 달걀은 비교적 오래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오전 활동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이 조합은 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혈관이 서서히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혈당만 보지 말고 혈관 건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이와 토마토는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와 토마토 모두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오이도 먹는데 왜 혈당이 안 좋아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체 식사 습관입니다. 아무리 오이를 잘 먹어도
아침마다 달콤한 주스와 설탕이 많은 빵을 함께 먹는다면 혈당은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다고 믿고 마시는 과일 주스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달콤한 음료를 먼저 마시면 몸이 큰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아침 식사 실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혈당 데이터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먹어온 아침 메뉴 중에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외래 진료에서 자주 보는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도 있고 과일로 만들었으니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갈아버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이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처럼 단맛이 강한 음료는 공복 혈당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생과일 주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문제는 바로 아침 주스였습니다. 주스를 끊고 대신 토마토와 오이를 천천히 씹어 드시게 했더니 혈당 변화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스로 마시면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몸은 다시 단 것을 찾게 되고 후이 혈당은 또 흔들립니다. 아침에 주스를 마신 뒤 졸리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을 경험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미숫가루입니다. 한국 어르신들 중에는 미숫가루를 간편한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씹기 편하고 준비도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맛이 없거나 치아가 불편한 분들은 자주 선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너무 빠르게 마신다는 것입니다. 미숫가루는 국물이 갈려있기 때문에 몸에서 흡수가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나 꿀까지 넣으면 혈당은 더 급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큰 컵으로 한 번에 마시면 몸이 깜짝 놀라듯 반응하기도 합니다. 식사 후 졸음이 심하게 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는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2시간 뒤 갑자기 허기가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역시 혈당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미숫가루를 완전히 금지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는 방법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흰빵과 잼 조합입니다. 바쁜 아침에 가장 쉽게 먹는 식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과 인슐린에 상당히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흰빵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몸에서 매우 빠르게 당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달콤한 잼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몸은 급하게 혈당을 낮추려고 반응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졸립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심한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는 느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가능하면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통곡물빵을 권합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고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드시면 훨씬 안정적인 아침 식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건강식이 아닙니다. 몸이 천천히 반응할 수 있도록 식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혈당은 갑자기 올랐다가 떨어질 때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하루 전체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이만큼이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집 부엌에 있지만 의외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제가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거창한 건강 비법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꾸준히 권해온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전에 식초를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정도를 넣어 식사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은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식후 혈당 변화에 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그것을 당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식초는 이 과정의 속도를 조금 천천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자기 수도꼭지를 세게 틀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열면 물 흐름이 부드럽습니다. 식초는 바로 그 수도꼭지를 조금 천천히 열어주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혈당이 크게 오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식후마다 극심한 졸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희석한 식초를 조금씩 마시고 난 뒤부터 오후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식초의 장점은 혈당만이 아닙니다.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덜 찾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야식을 자주 먹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식후 더부룩함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화가 조금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뼈 건강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안에서 식초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중장년층 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초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추천하는 4가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여기에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부담이 덜하고 입맛도 살아납니다. 특히 차갑게 만들어 반찬처럼 먹으면 여름철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검은콩은 오래 씹게 되기 때문에 식사 속도를 천천히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초와 생강입니다. 몸이 차고 소화가 약한 분들이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생강 특유의 향이 식욕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속이 무겁고 입맛이 없을 때 생강과 식초를 아주 연하게 섞어 먹으면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초와 양파입니다. 양파는 한국 식탁에서 아주 익숙한 음식입니다. 양파를 식초에 가볍게 절여 반찬처럼 먹으면 느끼함도 줄고 식사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혈당 관리 중인 환자분들 가운데 식초 양파를 꾸준히 드시고 식후 답답함이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식초와 채소 샐러드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오이와 토마토, 양배추 같은 채소에 식초를 곁들이면 드레싱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이 살아납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소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샐러드를 싫어하던 분도 식초를 넣으면 훨씬 먹기 편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식초를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위와 식도에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위염이나 윗궤양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에 식초를 마셨다가 속쓰림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절해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예상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과 함께 사용할 때는 혈당 변화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몸 상태에 따라 음식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 정보는 남이 좋다고 해서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관리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음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몸을 천천히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음식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르신들의 저렴한 보약이라고 자주 부릅니다. 냉장고에 거의 항상 있고 준비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대로 활용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약해지는 것은 근육과 기억력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약해졌다고 말씀하시고 또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가까운 음식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몇 년 전 김 여사님이라는 74살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자꾸 물건 둔 것을 잊어버리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외출 후에는 금방 지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용을 들어보니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침은 커피와 빵으로 간단히 끝내고 점심도 대충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달걀을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거창한 식단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한두 개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오이나 토마토를 함께 곁들이는 정도였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몸이 덜 지치고 다리 힘도 조금 살아난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달걀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몸에서 당을 사용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체중보다 근육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질이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서 활용하기 쉬운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를 많이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적은 양으로도 영양을 보충하기 좋은 식품입니다. 또 달걀은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감기에도 몸이 크게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매일 기본적인 영양을 꾸준히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준비가 간단하면서도 부담이 적은 음식입니다. 눈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달걀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시야가 흐려지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걀 노른자는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눈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 안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뇌 건강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약속을 자꾸 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뇌도 결국 영양이 필요한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콜린은 뇌세포가 움직이기 위한 연료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부족하면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뇌도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면 기능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달걀은 심혈관 건강을 지나치게 걱정해서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걀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체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서 달걀만 피한다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식사 안에서 달걀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금방 허기가 오고 간식을 찾게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달걀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버터와 기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짜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달걀을 어떻게 먹는 것이 어르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달걀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몸의 반응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무너지면 혈당은 쉽게 흔들립니다. 저는
외래 진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비싼 건강식품을 여러 가지 드시는데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특별한 약 없이도 아침 습관만 바꾸었는데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몸의 리듬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막 깬 몸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단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크게 놀라게 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인슐린도 급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식사 후 졸음이 오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천천히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바로 달달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오이 같은 가벼운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는 분들 중에 혈당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몸이 혈당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들은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빨리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입 먹고 천천히 씹는 습관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눕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잠깐 걸어도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식후 10분 산책을 자주 권합니다. 어려운 운동보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당 안정에 훨씬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을 걸으면 혈당 리듬이 쉽게 깨집니다. 특히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다음날 식욕과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몸은 생각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걱정이 많고 화가 자주 나면 혈당이 더 올라가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음식만 관리하지 말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햇빛을 보며 걷는 것도 건강 관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실수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빵을 먹었어도 오늘 다시 조절하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 만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 만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오이와 계란을 먹고 식후에 잠깐 걷기 시작한 한 환자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오전만 되면 기운이 빠졌는데 요즘은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작은 차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이 몇 달 뒤의 혈당과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혈당 관리는 사실 아주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도 결국 세 가지입니다. 오이와 식초와 계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이는 몸에 수분과 식이섬유를 보충해주고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음식 속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식후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근육과 뇌 건강을 지키는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아침 식사를 너무 늦지 않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오전 8시 전에 가볍게라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아침에 과일 주스만 마시거나 달콤한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습관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먹고 나서 졸리고 금방 배고프고 기운이 떨어진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결국 건강의 목표는 숫자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원하는 곳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가장 힘든 사람은 결국 본인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 오이 몇 조각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보다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하면 그것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날이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더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에 오이를 드셔보실 분들은 댓글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도 직접 보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과 혈압과 신장 중 어떤 주제를 가장 듣고 싶으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